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시장이 임명하고 기초의회는 폐지하는 지방행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앞두고 주민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주민 요구안 반영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주민공청회 개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린이집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지자체를 속여 보조금을 타내는 등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취재했습니다. 한바 비리로 기소된 김경철 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 연안에서 혼액되거나 좌초된 고래가 한 달 평균 128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우들의 노출 연기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후궁 제왕의 첩 등 이번 주말 볼만한 영화 시네마 산책에서 소개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온산정 수장이 시설 개량 공사를 마치고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과 수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목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시장이 임명하고 기초의회를 없애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2년 뒤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하겠다는 건데 벌써부터 반발이 거셉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의 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순위안은 시장이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고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이며 2순위안은 구청장과 군수는 선출하되 기초의회는 폐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어느 안이 채택되더라도 기초의회는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기초의회는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 헌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두어야 한다는 것에 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의도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앞서 울산시 구청장 군수 협의회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치구군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치구제 개편안을 심히 의결한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이며 지역 분열을 조장하는 시민단체들과 학계도 시행 20년을 맞아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졸속 개편하는 거란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국 36개 시군구를 통합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울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개편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되겠지만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고리 1호기 안전성 논란 속에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위한 주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오는 29일 공식 절차인 주민 설명회를 앞둔 상황인데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입니다. 주윤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민 간담회는 시작부터 격앙됐습니다. 100% 안전하면은 서울 경기도 서울 전기는 한강변에 원자력 발전소 만들어서 거기에 써야지 왜 천리강산에 철탑 씌워가지고. 신고리 원전 5, 6호기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도 못 믿겠다는 반응입니다. 지진이 7도 강도의 지진이 났을 때 거의 붕괴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라는 환경영향 평가서에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전 정전 사고로 인한 불안감 속에 저가 입찰, 저가 공사를 둘러싸고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무시무시 이빨이가 저까지 뭐 저까지 먹고. 네, 그래서 그런 저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인지를 하고 어떻게 감독해야 어떻게 정확하게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느냐. 원전 건설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에 대해 실세 승인 기관인 지식경제부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발주법에서 정한 그런 지원금은 당연히 지원합니다. 저희들이 정부가 보장을 하고 예산을 따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그 이외에 추가적인 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29일로 예정된 주민공청에 불참하는 등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인 주민공청회조차 9개월 넘게 열리지 못하면서 신고리 5, 6호기의 내년 착공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고리 1호기 정전 사고로 불거진 불안감 속에 지원금 배분을 요구하는 온양 온산 지역 주민들의 반발까지 겹치면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산 넘어 산이 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지자체를 속여서 보조금을 타내고 또 남의 자격증을 빌려서 불법 운영을 일삼고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어린이집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이렇게 어린이집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2차례나 우수평가 인증을 받은 울주군의 한 어린이집. 알고 보니 이곳은 원장이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 5년 동안이나 불법 운영한 곳이었습니다. 숨진 원생을 계속 다니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가로챈 어린이집이 있는가 하면 1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원장이 개인 용도로 유용한 어린이집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이렇게 어린이집 비리가 끊이지 않는 데는 구멍 뚫린 관리 감독 체계가 한 몫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가 관할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보육 공무원은 지자체마다 4명 안팎에 불과합니다. 울산에 있는 818개 어린이집을 20명 안팎의 인원이 맡다 보니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합니다. 성장 등급이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전담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이런 따져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는 실정이거든요. 도덕적 해이도 문제입니다. 최근 복지 열풍으로 지자체의 보육 예산이 급증하면서 어린이집에 주어지는 보조금만 30여 가지의 면세 혜택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교육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사고가 나는 겁니다. 어린이집에서도 당연히 거짓으로 좀 신고하지 마시고 복지 차원에서 좀 자정의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어나는 보육 예산에 걸맞는 철저한 관리 감독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지역에서는 수돗물 못지않게 공업용수의 수량 확보나 수질 개선 또한 큰 현안입니다. 그런데 온산정수장 시설이 대폭 개선돼서 이 같은 고민의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서영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지역에 필요한 공업용수는 하루 75만 톤, 수돗물의 배가 넘는 막대한 양입니다. 현재 지역 공업용수는 낙동강물을 끌어와 미포 산단족 기업들은 그대로 사용하거나 대암댐 등 중간 침전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온산공단의 경우 대부분 온산정수장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온산공단의 수질이 나은 편이지만 일부 공장은 자체 정수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산공단은 최근 입주업체가 늘어나면서 공업용수 부족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온산정수장 증설은 바로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겁니다. K와트는 지난 2년간 130억 원을 투입해 하루 22만 세제곱미터이던 공급 능력을 28만 세제곱미터로 늘렸습니다. 또 약품 처리 효율을 높여 탁도도 개선시키고 설러지 처리 능력도 3배가량 확대했습니다. 양적인 면에서 수용가 140여 개의 수용가에 충족한 물을 풍족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수질이 수용가에서도 훨씬 더 양호해졌다고. 입주업체는 반가울 따름입니다. 정수장의 수질이 좋아지게 되니까 개개 기업 자체의 수처리 약품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되고요. 물량 공급에 있어서 충분한 여력을 갖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조업에 이번 온산정수장 시설 개선으로 예상되는 공업 용수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수질 개선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SBS와 MBC, KBS가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방송을 보는 서비스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 방송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방송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주의재단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N스크린 서비스는 스마트폰, 태블릿, PC로 실시간 방송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SBS와 KBS, MBC 등 중앙방송 3사는 다음 달부터 함께 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의 지역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방송학회가 오늘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N스크린 서비스가 지역 방송의 생존과 정체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한결같이 지적했습니다. N스크린 서비스는 지역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N스크린 서비스가 제공되면 지역민들은 지역의 방송 프로그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역성을 훼손할 뿐만이 아니고 지역의 정보 유통과 지역민의 정보 복지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앙방송 3사가 사실상 인터넷으로 지상파 방송의 역의 재송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위성방송, 유선방송, IPTV가
방송법에 따라 엄격하게 역외 재송신을 하고 있지만 엔스크린 서비스는 아직 그런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방송 공공성의 중요한 한 축인 지역성의 훼손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선 엔스크린 서비스 규제와 지역성을 구체하기 위한 법 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 서비스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통합적인 수평적 규제 체계에서 지역성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에 따라서 통합 체계에 대해서 어떤 의무 재송신의 범위로 토론회에서는 또 단말기 이용자가 엔스크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역 지상파 방송이 같이 나오게 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지역 민방 공동 취재단 이종웅입니다. 통합진보당 김진영 시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의원은 진보정치 1번지인 울산시당이 4.11 총선 완패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울산시당을 정상화하고 주민과 노동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구와 동구에서 반드시 현장 출신의 국회의원과 한국의 룰라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오늘 울산에서 회의를 갖고 소규모 통폐합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또 고영진 경남교육감을 협의회장으로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김신호 대전교육감을 부회장으로 각각 선출했습니다. 이번 주 볼만한 영화를 소개하는 시네마 산책입니다. 남극 기지를 무대로 한 SF 스릴러 더싱과 우주에서 펼쳐지는 액션 영화 락아웃이 주말을 앞두고 개봉했습니다. 지난주 개봉한 후궁은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습니다. 남극의 빙하 속에서 깨어난 외계 생물체. 세포를 모방해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능력을 지닌 괴생물체와 탐사팀이 사투를 벌입니다. 폐쇄된 공간,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된 상황. 시각적 효과가 더해지면서 극적 긴장감은 높아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을 격리하기 위해 우주에 마련된 감옥. 대통령의 딸이 인질로 붙잡히면서 대규모 인질 구출 작전이 펼쳐집니다. 릭 베송이 제작을 맡아 미래 우주를 배경으로 기발한 상상력과 액션을 선보입니다. 이번 주 울산에서도 가장 많은 관객들이 본 영화 후궁 제왕의 첩입니다. 사랑 때문에 후궁이 된 여인과 사랑하는 여인을 뺏기고 궁에 입골한 남자의 어긋난 사랑이 모티브입니다. 욕망을 화두로 내세운 배우들의 노출 연기가 화제가 되면서 성인 관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대법원이 부는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0월 경북지방경찰청장 재직 시절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경주시 양성자 가속기 공사 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와 현장 민원을 해결해달란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김낙형 판사는 오늘 현대이피 공장장 57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생산팀장과 생산반장 그리고 현대이피 법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이피 폭발 사고는 지난해 8월 발생해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북구 달천 농공단지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 도중 발견된 백골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백골 위에 나무가 자라고 있었던 점과 백골의 치아 상태로 미뤄 최소 30년은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원 파악은 국과수의 DNA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수업 시간에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학생을 폭행한 지역의 한 대학 교수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6일 울주군 진해해수욕장에서 수업을 하던 중 2학년 정모 씨가 수영을 하면서 위험한 행동을 한다며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연안에서 그물에 걸리거나 좌초 표류하다 죽은 고래가 모두 638마리로 월 평균 128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발급된 고래 유통 증명서를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고래 종류별로는 밍크고래가 53마리, 상갱이 383마리, 참돌고래 172마리, 낫돌고래 14마리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의 화물차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또 가장 불편을 느끼는 도로는 산업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공단과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 운전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31%가 산업로를 이용하며 20%는 산업로의 교통 불편이 가장 많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공단 항만 방면 주요 12개 물류송 도로에 대해서 신호 개선 등 교통체계 개선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름철 대규모 정전에 따른 수돗물 단수 사태에 대비해 오늘 비상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달 들어 정전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7개 반 261명이 분야별로 비상 근무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산시는 오늘 첫 공적 개발 원조 사업으로 자매 우호 도시인 베트남 카노아성에 의료원조 봉사단 20명을 파견했습니다. 의료원조 봉사단은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위생환경 개선 활동 등을 벌이고 지역 의료인들과 간담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남구청은 오늘 도시 광산화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 가운데 2,200만 원을 사회복지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도시 광산화 사업은 폐소형 가전제품을 수거해서 희귀금속을 추출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금 4kg과 고철 128톤 등을 추출해서 3억 3,500만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서울에서 열리는 국내외 유망 관광개발 프로젝트 설명회에 참가해서 강동권 개발 사업을 홍보했습니다. 시는 강동에 관광과 온천, 해안과 산악관광지구 등으로 나눠 국제적 수준의 해양 복합 관광 도시를 조성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제15회 울산 공예품대전 대상에 도예가 황수길 씨의 심리대밭 등 입상작 25점이 선정됐습니다. 금상은 목체 분야 최순청 씨의 암각화의 꿈, 은상은 섬유 분야 이영숙 씨의 아름다운 우리 옷 발자취와 금속 분야 장추남 씨의 저자도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울산구치소는 오늘 간부 직원들과 교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 개관 기념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200여 권의 서적을 갖춘 구치소 도서관은 수용자들이 독서를 하며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퇴근길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희 캐스터, 밤사이 비가 내릴 가능성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늦은 밤 사이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약간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밤 9시에서 자정 사이 해안가에는 5mm 미만의 비가, 도심 지역은 빗방울이 조금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차고 습한 동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흐린 날씨는 내일과 모레 낮까지도 이어질 전망이고요. 찬바람도 꽤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23도에 머물러서 오늘과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내륙 지방은 오후부터 밤 사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지방이 29도 안팎에 예상되고요. 강릉은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구름 낀 가운데 남해안 지역에는 낮과 밤 사이 가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주와 광주 내일도 낮 최고 29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2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영남 지방은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23도에서 26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높게 일겠고요. 동해남부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면서 더운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